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자료는요, 바로 인공지능, AI의 신뢰도 문제입니다. 네, 특히 왜 단일 AI 모델만으로는 좀 불안정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여러 모델을 같이 써서 어떻게 더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,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핵심은 많은 AI가 뭐랄까 귀납적이라는 데 있어요.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배우는 거죠. 근데 이 학습 데이터 범위를 딱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오면 결과가 좀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. 여러 독립적인 AI 모델들이 있을 때 같은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내놓을 때만 그때만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. 네, 그런 원리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아, 결국 AI 하나는 실수할 수 있다 이거군요. 그렇죠. 근데 그냥 여러 개를 쓰면 왜 더 나아지는 건가요? 그 원리가 궁금한데요. 그게 기본적인 확률 원리 때문인데요. 생각해 보시면 각기 다른 배경이나 데이터로 학습된 여러 모델이 있잖아요. 걔네들이 우연히 같은 정답에 동의한다면 그 결과가 맞을 확률이 그냥 하나만 쓸 때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. 단일 모델 하나가 틀리는 것보다야 모든 모델이 동시에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틀릴 확률은 당연히 더 낮으니까요. 아하. 이게 주로 지도학습 AI, 그러니까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애들한테 좀 효과적인 방식이에요. 근데 비지도학습은 걔네들은 스스로 패턴을 찾는 거라 돌릴 때마다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합의 방식으로는 평가가 좀 애매하죠. 알겠습니다. 마치 우리가 왜 중요한 결정할 때 다른 의사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하군요. 네, 맞아요. 딱 좋은 비유네요.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. 분명히 한계점 같은 게 있겠죠. 아, 정확합니다. 아주 중요한 한계점이 있어요. 바로 그 훈련 데이터의 다양성 문제입니다. 다양성요? 네. 만약에 모든 모델이 뭐랄까 똑같이 좀 편협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했다면요. 그럼 이제 학습 데이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입력이 딱 들어왔을 때 모든 모델이 다 같이 틀린 답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대부분 식물 사진만 학습한 AI들이 있다고 쳐요. 근데 갑자기 바나나 사진을 딱 보여주면 얘네들은 자기가 배운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거, 뭐 예를 들면 레몬 이런 걸로 다 같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전부 다요? 그렇군요. 결국 모델들이 같은 편견을 공유하고 있으면 뭐 여러 개 써도 소용없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여러 모델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? 뭐 메타 AI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단계 접근법이라고도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도를 높이는 건가요? 이게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쉬워요. 크게 두 가지를 따져보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충분히 많은 수의 모델, 뭐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이 같은 결과에 동의했는가? 네, 합의 여부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동의한 모델들이 있잖아요. 걔네들 각각의 확신도 점수가 충분히 높은가? 예를 들어 뭐 소프트맥스 점수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요. 아, 그냥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확신하는지도 본다. 네, 맞습니다.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최종 결과를 이건 정답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. 만약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그럼 그 입력은 그냥 인식 불가 또는 판단 보류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거죠. AI가 스스로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 말하는 셈이네요. 네, 그렇죠. 어떻게 보면 AI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. 바로 잘못된 판단, 즉 위항성 있잖아요. 이걸 아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. 오, 그냥 여러 번 확인하는 걸 넘어서 확신도까지 따져서 걸러낸다. 이거 흥미로운데요. 자료에서 확률 계산한 걸 보니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. 숫자로 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? 네, 그 자료에 나온 질병 진단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의 실제 유병률은 1%인데 검사 정확도는 90%지만 위양성률, 그러니까 병이 없는데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5%라고 가정해 볼게요. 네. 이 검사를 한 번 딱 받고 양성이 나왔어요. 그럼 진짜 병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? 90%는 아니겠죠? 위양성 때문에? 맞아요.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약 15% 정도밖에 안 돼요. 15%요? 생각보다 낮네요. 그렇죠. 위양성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.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검사를 독립적으로 3번을 해요. 그래서 그중에 2번 이상 양성이 나왔다.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? 아, 그러면 좀 올라가겠는데요? 네.
실제 병이 있을 확률이 약 26%까지 꽤 올라갑니다. 오, 검증 횟수만 늘려도 신뢰도가 꽤 높아지네요. 그렇죠. 그럼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양성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더해지면 효과가 훨씬 커지겠네요. 아, 바로 그겁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만약에 기술이 발전해서 검사 자체의 위양성률을 5%에서 3%로 낮췄다고 쳐요. 네네. 그러면 단 한 번만 양성이 나와도 실제 병이 있을 확률이 아까 15%에서 23% 가까이로 올라가요. 오, 자,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개선책, 즉 낮은 위양성률 3%, 그리고 여러 번의 검증 3번 중 2번 이상 양성. 이걸 딱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? 훨씬 좋아지겠죠? 네. 자료 개선에 따르면 실제 병이 있을 확률이 거의 34%까지 치솟습니다. 훨씬 믿을 만한 결과가 되는 거죠. 와, 34%도 상당한 개선인데요. 근데 자료에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던데요. 이 검증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? 맞나요? 검증에 대한 검증? 뭐 이런 느낌. 네, 여기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. 방금 말한 그 3번 검사 중 2번 이상 양성 플러스 3% 위양성률이라는 그 검증 세트 있잖아요. 네, 그 세트요. 그 세트 자체를 예를 들어 또다시 독립적으로 3번을 실행한다고 상상해 보세요. 세트를 3번? 네. 그리고 그 3번의 세트 결과 중에서 2번 이상이 동일하게 이거 양성 그룹이야 라는 결론을 내릴 때만 최종적으로 아, 진짜구나 하고 확신하는 겁니다. 와, 이건 뭐 겹겹이 쌓는 거네요. 그렇죠. 이렇게 검증 단계를 겹겹이 쌓으면 자료의 계산에 따르면요. 최종 신뢰도가 무려 93% 이상으로 급증합니다. 93%요? 와, 34%에서 갑자기 확 뛰네요. 네. 본질적으로 여러 단계의 필터를 거치면서 우연히 잘못된 결과에 속을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죠. 이야, 대단하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AI 모델 여러 개 쓴다 이걸 넘어서서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결합할 건지 이런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특히 좀 애매하거나 AI가 잘 모르는 낯선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럴 때 AI 판단의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론인 거죠. 맞습니다. 결국 AI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잘 설계해야 한다. 뭐 이런 거겠죠. 네, 정확해요. 이건 이제 단일 AI, 그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여러 AI들 간의 합의와 검증을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앞으로 AI가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AI의 결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자율주행차부터 의료진단, 금융거래까지 다 다르겠죠. 각자의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. AI를 얼마나 어떻게 믿을 것인가. 오늘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.